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하루하루 자식들 키우고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노후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10년 후 여러분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언니네 집이 더 넓잖아.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나도 맞벌이야. 아빠를 누가 모셔? 75세 최영식 씨.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가슴은 병보다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세요.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입니다. 최영식 씨는 퇴직 후 꿈꿔왔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만들며 가족을 위해 땀 흘렸던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죠.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 오면 연을 날리며 함께 웃었고 그는 생각했죠. 이제 내 인생을 살 때다. 사진 속에서 손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 큰딸 은경이는 결혼 후 서울에서 맞벌이로 바빴고 작은딸 은희는 어린 손주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주말에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걸로 충분했죠.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공장에서의 고된 삶, 새벽 출근과 야근으로 얼룩졌던 날들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됐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라는 다짐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던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최 씨, 괜찮아요? 라고 외친다. 이웃의 도움으로 119에 실려간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부전 초기입니다. 혼자 생활하기는 이제 어렵겠네요. 가족과 상의하셔야 할 겁니다. 신부전. 그 단어는 최영식 씨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 청하지 않았던 남자가 이제 간호사의 손길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고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낯설게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다. 이게 나인가? 병실의 하얀 벽과 기계음은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아빠를 어디서 모셔? 나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 비용도 문제고 누가 시간을 내?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영식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 은경이는 결혼 후 맞벌이로 바빴고 작은딸 은희는 손주 둘을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죠.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우리도 어떻게든 도와줄게. 근데 둘 다 상황이 좀... 맞아요, 아빠.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갚느라 빠듯했어. 말끝을 흐리는 딸들의 목소리에서 그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딸들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은경이가 대학에 갈 때 그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은희가 결혼할 때는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예식장을 잡아줬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땐 용돈을 챙겨주며 할아버지가 잘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딸들이 돌아간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이라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병원비는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이번 첫 주에만 150만 원이 나갔고
앞으로 재활치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꺼내봤지만 잔고는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시골집을 사는데 다 썼습니다. 그때는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했죠. 연금은 한 달 80만 원,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퇴원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관리하시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 해요. 퇴원 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몸,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은경아, 아빠 병원비가 좀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아빠, 우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 이번 달은 좀.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이야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병원 생활은 점점 더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는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 부끄러웠죠.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립적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현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의 끝인가? 최영식 씨의 눈에 그리움이 스친다. 창밖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언덕을 오르던 그 자유로운 날들. 하지만 이제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살았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하고 병원비는 쌓여가고 이제 퇴원 날짜가 코앞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까요? 요양원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최영식 씨처럼 갈림길에서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다. 75세 최영식 씨는 신부전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자식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빠를 누가 모셔? 라는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죠. 퇴원이 다가오자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퇴원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영식 씨는 병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신부전 초기라는 진단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죠. 혼자 생활은 위험합니다. 가족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그는 시골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날들, 텃밭을 가꾸던 시간은 이제 먼 꿈이 됐죠. 혼자 살면 또 쓰러질까 두려웠고 병원비는 그의 통장을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잔고는 280만 원, 퇴직금은 이미 집을 사는데 다 썼고 월 80만 원 연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영식 씨는 용기를 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원 후 어디서 지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묻고 싶었죠. 아빠 퇴원한다고? 잘 됐네요. 근데 우리 집은 좀... 큰딸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망설임이 컸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집 대출금을 갚느라 여유가 없었죠. 최영식 씨는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애들 때문에 정신없고 병원비까지 도와드리긴. 작은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주 둘을 키우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전세금을 갚느라 빠듯했죠. 최영식 씨는 자식들의 입장을 알았지만 그들의 말에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우리도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근데 둘 다 상황이 좀... 태어나면 어디서 지내실 건지도 걱정이에요. 우리 집은 좁아서. 딸들은 최영식 씨를 사랑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될 순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은 최영식 씨는 병원 사회복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요양원은 겉보기엔 훌륭했습니다. 깔끔한 복도, 현대적인 시설, 전문 간호 인력.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70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자 씨, 여기 생활이 어떠신가요? 규칙만 있어요. 아침 6시에 깨우고 7시에 밥 먹이고 10시에 프로그램 강요해요. 내 의지는 없죠. 내가 누구인지 잊혀가는 기분이에요. 이순자 씨는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돌봤던 그녀가 이제 돌봄을 받으며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최영식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하루는 철저한 시간표대로 흘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10시 활동.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최영식 씨에게 이런 삶은 감옥 같았죠. 자전거를 타고 텃밭을 가꾸던 그의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기본 한 달 250만 원이에요. 상태가 나빠지면 300만 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식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부담스러운 표정이 떠오르며 그는 망설였습니다. 최영식 씨는 요양원에서 또 다른 어르신 박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퇴직한 교사로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도 없어요.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대화가 안 되고 직원들은 바빠서 관심 없고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누워 있는 게 전부예요. 박진호 씨는 요양원 생활 4개월 만에 근육이 줄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고 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질서를 주지만 관계는 삶을 줘요. 여긴 구조만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최영식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의 깨끗한 시설과 전문 케어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삶의 의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답이 아님을 깨달은 최영식 씨는 퇴원 전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노인 쉐어하우스가 인기예요. 제가 돌봤던 분도 거기 가셨는데 훨씬 행복해 보이셨어요. 쉐어하우스? 처음 듣는 말에 최영식 씨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간병인은 설명을 이어갔죠.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각자 방이 있고 부엌과 거실은 공유해요. 요양원처럼 빡빡한 규칙이 없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대요. 그의 표정에 희미한 희망이 스친다. 그는 쉐어하우스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요양원의 규칙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영식 씨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규칙도 자식의 부담스러운 눈초리도 아닌 다른 길이 열린 거죠.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여러분도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병실에 갇혀 자식들의 부담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생각했던 순간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양원의 차가운 규칙도 자식 집에서의 눈칫밥도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절망 속에서 빛을 찾을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75세 최영식 씨는 퇴원하며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의 시간표에 갇히지 않겠다고. 간병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그는 노인 쉐어하우스를 찾아가기로 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희망이 될 이야기입니다. 퇴원 후 최영식 씨는 간병인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2층짜리 단독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죠.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낚시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식 씨 맞죠? 병원에서 온다고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최영식 씨를 맞이한 건 77세 박만수 씨였습니다. 그는 쇠어하우스에 2년째 살고 있는 주민으로 텃밭 관리를 맡고 있었죠. 최영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어하우스는 6명의 노인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은 공유했죠. 요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따뜻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긴 규칙이 많지 않아요. 서로 돕고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지내죠.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최영식 씨는 쇠어하우스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80세의 김순철 씨는 은퇴한 요리사로 매일 점심을 준비했죠. 여기선 내가 요리하고 싶을 때 해요. 강요 없고 다들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쁘죠. 73세 이상철 씨는 낚시꾼으로 주말마다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선 낚시 못 가요. 여기선 내 맘대로 다닐 수 있죠. 그리고 78세 최병철 씨는 목공 작업을 즐겼습니다. 지하 공구방에서 어린이집에 기증할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선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영식 씨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생기를 잃었던 어르신들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취미를 갖고 있었죠. 그는 박만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전거 잘 탄다고 했죠. 우리 자전거 고치는데 도움 주면 딱이겠네요. 최영식 씨는 자전거 수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쇠어하우스는 자유로웠지만 완전히 규칙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약속들이 질서를 만들어줬죠. 아침 식사는 함께하고 매주 월요일엔 대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요양원의 딱딱한 식사와 달리 이곳은 집밥의 따뜻함이 있었죠. 최영식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 그는 이상철 씨의 자전거를 고쳤습니다. 손에 익은 공구를 잡으니 병실에서의 무력감이 사라지는 듯 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쇠어하우스엔 헬스룸도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며 그는 심장이 튼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처럼 모든 걸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새로웠죠. 여긴 한 달 70만 원이면 돼요. 집세, 관리비, 식비 다 포함해서 연금으로 충분하죠. 최영식 씨는 놀랐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 250만 원, 간병인은 600만 원에 달했지만 쇠어하우스는 연금 8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해 봤습니다. 병원비로 280만 원이 남았던 통장에 연금을 더하면 쇠어하우스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었죠.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선 자식 부담 안 줘요. 오히려 자식들이 놀러 오고 싶어 하죠. 최영식 씨는 점점 쇠어하우스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비싼 비용과 규칙, 자식 집에서의 눈칫밥 대신 여기선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영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쇠어하우스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빈 방 하나를 받아 가방을 풀었죠. 작은 방이었지만 요양원의 공동 침실과 달리 그의 공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땐 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돕다 보면 삶이 새로워지죠. 최영식 씨는 텃밭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에서 느꼈던 무력감 대신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전거 수리, 텃밭 가꾸기를 맡으며 이곳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네요. 최영식 씨는 쇠어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한 거죠. 최영식 씨의 새로운 시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쇠어하우스에서의 삶이 자식과의 관계와 그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쇠어하우스에 입주한 첫날,
최영식 씨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처음이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따뜻한 환영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여기가 집처럼 느껴질 겁니다. 최영식 씨는 텃밭 가꾸기와 자전거 수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자전거를 고치며 그는 오랜만에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의지하던 무력감이 점점 사라졌죠. 텃밭에 물을 주며 박만수 씨와 농담을 나누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있을 땐 손으로 뭘 할 기운도 없었는데 여기선 다 되네요. 쉐어하우스에서의 삶은 그에게 할 일을 주었고 할 일이 생기자 삶의 의미도 돌아왔습니다. 쉐어하우스 생활은 최영식 씨의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수 씨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죠. 신부전이라며 꾸준히 움직이면 좋아질 거예요. 나도 고혈압 있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최영식 씨는 처음엔 숨이 차서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1시간이 됐고 심장의 답답함이 줄어들었죠.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좋아졌네요. 꾸준히 운동한 효과가 보입니다. 재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도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죠. 요양원에 있었다면 휠체어에 앉아 TV만 봤을 텐데 쉐어하우스에선 스스로 움직이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병실에서 꿈도 못 꿨던 순간이었죠. 건강이 좋아지자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슬픔 대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큰딸 가족이 쉐어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최영식 씨가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딴 거예요. 맛있어요. 10살 손녀와 7살 손자는 할아버지의 새 집을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있을 땐 약해 보였는데 여기선 건강해 보이고. 여기선 내가 알아서 살아. 너희한테 부담 안 주니까 마음이 편해. 큰딸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를 짐으로 느꼈다고. 하지만 이제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다음 주에 갈게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작은 딸도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쉐어하우스에 정착했다는 소식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최영식 씨는 자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삶을 찾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어. 시간 되면 놀러와.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쉐어하우스에서의 독립적인 삶 덕분에 자식들과의 만남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집에 오는 걸 좋아했고 딸들은 부담 없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쉐어하우스 생활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줬습니다. 한 달 70만 원으로 집세, 관리비, 식비를 해결했죠. 연금 80만 원으로 충분했고 남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까지 챙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요양원에 250만 원, 간병인에 600만 원에 비하면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최영식 씨는 쉐어하우스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삶.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이 아닌 별이 보이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박만수 씨의 말은 쉐어하우스 식구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존엄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보여줬죠. 최영식 씨는 병실에서 자식들의 걱정을 들으며 절망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한다면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최영식 씨의 변화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최영식 씨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짐에서 당당한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최영식 씨의 이야기는 병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고 자식들의 부담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생각했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걸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사랑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 병원비도 문제야라는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그는 갈림길에 섰죠.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차가운 규칙과 생기 없는 삶만 있었습니다. 한 달 25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그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노인 쉐어하우스. 퇴원 후 그는 그곳으로 향했고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고치고 텃밭을 가꾸며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죠. 6개월 후 그의 건강은 회복됐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새 집에서 연을 날리며 웃었고 딸들은 부담 없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그에게 자유와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죠. 박만수 씨의 말은 최영식 씨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존엄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진리. 최영식 씨는 병실에서 절망했을 때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며 그는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했죠.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쉐어하우스의 따뜻한 마당까지 그의 변화는 준비의 힘을 보여줍니다. 요양원에 250만 원, 간병인에 600만 원 대신 한 달 70만 원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모습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당당한 아버지로,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로 건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덜며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최영식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보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건강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잠깐 멈춰서 노후를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의 차가운 규칙에 갇히거나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대안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야. 그게 진짜 행복이야. 최영식 씨의 목소리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준비한다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최영식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2초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친구, 형제, 부모님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죠. 단 3초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켜주세요. 이 채널에서만 공개하는 노후 준비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최영식 씨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나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영식 씨의 여정을 함께 봤습니다. 병실에서 쉐어하우스까지,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셔서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불씨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